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이름, 병풍 사건의 주역 김대엽 씨가 필리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인터폴 수배자로 말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이 김대엽 씨가 도피 중이었던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3년간 도피 생활을 했었네요. 2016년도에 이제 사기 관련으로 해서 검찰 수사받다가 당시에 몸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게 족구보 기소 중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재판을 받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출국 금지 조치가 들어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필리핀으로 도피를 했고,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이른바 코리안 데스크라서 우리 경찰도 파견이 돼 있는데 좀처럼 이게 종적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냥 현지 관광객 행세를 하긴 했지만 우리 교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 코리안타운 근처에 뭐 말라떼라고 하는 유명 관광지에 카지노 같은 데서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고, 그쪽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서 비교적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호텔을 드나들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이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과거의 외모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바로 쉽게 검거는 못했지만 휠체어가 발목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 사실 짧은 머리에다가 옷도 사실은 지금 잡힐 때는 아주 그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옷을 좀 갈아입은 상태인 것 같은데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이 얼굴이 탄 상태 아니겠습니까? 살 좀 빠지고. 예전에 김대엽 씨가 갖고 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 왜냐하면 오랫동안 외국에 도피하다 보면 살도 빠지게 되고 얼굴이 타는 경우가 많아서 찾기 어려운데 김대엽 씨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엽 씨가 원래 좀 지병이 있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리핀에서 김대엽 씨를 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휠체어를 타고서 급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김대엽 씨를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김대엽 씨가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특정 지어서 휠체어를 탄 모습을 가지고 김대엽 씨를 확신하고 경찰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검거의 막전 막후인데, 자, 그러면 김대엽 씨를 말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이회창 당시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판을 뒤엎었던 폭탄 발언, 이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증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제를 하면은 거기에 제출하든지 할 겁니다. 17년 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회창 전 총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참 이회창 전 총재가 두 번에 걸쳐서 대선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 맞붙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병역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또 구도가 이인재 후보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야당 후보로서 이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김대엽 씨의 병풍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좀 전에 보신 게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데, 당시에 김대엽 씨가 군 부사관 출신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한나라당 의원하고 전 병청장 등이 이 대책회의를 했다. 즉 아들 장남의 어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하여간 대책회의를 했다. 그리고 테이프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폭로되자마자 사실 이제 그 전 선거에서도 병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들한테 병역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11%포인트나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회복 못하고 결국 이제 낙선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회창 당시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결국 이 병풍 사건 때문에 결정적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조작된 것이고 결국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져서 결국 본인도 1년 동안 이상 이제 수감 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때 그 병풍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김대엽 씨입니다. 조수민 부장,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예를 들어 오늘 필리핀에서 붙잡힌 이 김대엽 씨가 없었다면 대권 후보, 대선,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바뀌었을 수 있는 겁니까? 2002년 당시에 제가 이제 새천년민주당이 출입을 했던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선 후보를 나중에 이제 마크맨도 했었는데, 이때 뭐 수도 이전 공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가 쉽게 말해서 먹혔다. 이것도 한 몫을 했다. 이런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것을 토로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김대엽 씨를 이제 여당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김 씨가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한나라당의 한 언론사는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대선이 끝난 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공세가 발을 뻗을 수 없다. 이 점을 우리 언론이 상기시키고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의 얘기는 어쨌든 당락을 좌우할 건지 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인 중에 하나였다.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오늘 필리핀에서 잡힌 게 이 병풍 사건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당시에도 이미 사기 전과가 5범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기를 생각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기도 하고 뭐 범법자가 있었는데 이 무마해주겠다, 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면 사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도피했던 건 2011년도의 사건인데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 전 지사하고 친분이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 CCTV를 쭉 있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서 무려 2억 5천만 원을 편취했던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네, 그 사건이 2011년 일이었는데 2016년에야 고소 이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프다면서 이 재판을 좀 미루고 나서 도피를 한 것이죠. 자, 필리핀에서 딱 걸린 김대엽 씨 관련 소식. 이회창 전 총재 얘기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오늘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